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라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최근처럼 많이 하락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등하려고 하면 다시 꺾이고 며칠째 하락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저는 지금 팔면 안 되고 끝까지 존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을 한번 보면 나스닥은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고 고점 대비해서는 17.8%가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어제까지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다가 21일 금요일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고 고점 대비해서는 9.6%가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에 덜 민감하므로 아직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7.8%가 하락했고 러셀 2000은 작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금리 인상에 더 민감하게 작용해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이 진작에 붕괴되었고 고점 대비해서는 23.7%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러셀 2000 지수는 거의 1년 전의 주가와 동일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표인 오일, 골드, 10년 만기 국채를 보면은 오일은 작년 12월부터 꾸준히 오르다가 최근 3일간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21일에는 하락 마감했고 시장이 어려워지면 투자자들이 찾게 되는 골드도 역시 작년 12월부터는 꾸준히 오르다가 최근 3일간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21일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가 조금 특이한데 시장의 이슈가 금리 인상 오려면 계속 국채 수익률이 오르거나 오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는데 21일에는 4.69%가 하락하면서 1.747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1일 하락은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도 패닉셀이 아닌가 싶고 21일의 하락은 과도한 하락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조금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스닥 지수가 과거 10% 하락한 시점 혹은 이후 5일간은 반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총 1971년부터 2021년이고 그 기간 동안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총 27번인데 이를 97년을 기점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선 1971년부터 1996년까지는 10% 하락한 경우가 13번이고 이 중 10% 하락 후 다음날 반등한 적이 3번이어서 23%의 확률로 단기 반등한 것을 알 수 있고 10% 하락 후 5일간의 주가를 보면 반등한 경우는 7번으로 확률로는 54%입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21년까지를 보면 10% 하락한 경우가 14번, 이 중 13번이나 10% 하락 후 다음날 반등을 했고 이후 5일간의 주가를 보면 반등한 경우는 12번으로 반등 확률은 86%입니다. 1997년부터는 10% 조정 후에는 꽤 높은 확률로 단기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등 이후 평균적인 수익률을 보면 1971년부터 1921년까지 전체 기간 동안에는 10% 하락 후 다음날 0.22% 반등, 이후 5일간은 0.78% 반등을 했고 199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10% 하락 후 다음날 1.78% 반등, 이후 5일간은 2.83% 반등했습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하락한 시점이 1월 18일인데 이번에는 반등하지 못했고 이후 5일간을 기대하면 1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존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선 보시는 그래프는 팩트셀에서 발표한 22년 S&P 500 EPS 예측입니다. 우선 21년 EPS는 167.38을 예상했지만 205.41이 나와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번 22년에는 222.31을 예상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8.2%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기업들의 성장이 꺾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18년부터 22년까지의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8년 9월부터 12월까지 꽤 많이 주가가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고점 대비 27%가 하락했습니다. 그 당시 역시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추가로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렇게 크게 하락했습니다. 물론 18년 이후 미중 무역전쟁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진입했고 금리 인상도 19년에 마무리되면서 다시 주가가 올랐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저 그래프를 보면 저 하락 때 최저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떨어진 시기부터 분할 매수했으면 3개월 뒤에는 주가 회복, 6개월 뒤에는 좋은 수익률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사라 이거는 아니지만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 현금이 조금 있으신 분이라면 천천히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며칠 전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현재도 현금이 있어서 더 하락하게 되면 분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미국이 망하면 더 이상 안전한 자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나스닥이 17%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시점에 표시를 해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7%보다 더 하락할 수도 덜 하락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왔으면 충분히 분할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은 여전히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 기업에만 해당됩니다. 돈을 못 벌고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은 시간이 지나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영상으로 계속 주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좋은 내용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